글로벌 전체로도 과매도 구간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전체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2300에서 우리가 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2300이야. 2300에서 쫄면 2200, 2100을 가락률, 2300에서 2200, 2100 가락률과 2300에서 2400, 2500 가락률을 계속 비교를 해보는 거죠.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는 2300에서 2200을 갈래, 2400을 갈래, 좀 더 길게는 2100을 갈래, 2500을 갈래 해서 위로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대표님. 날씨 왔습니까? 대표님, 해바라기 기타를 쓰고 계시네요? 뭐가 미친 수준이죠. 왜 오늘 방송을 웃고 시작하냐면 미친 게 아닙니다. 전 인류이기 때문이죠. 힘들 때 울면 3류, 힘들 때 참으면 2류, 힘들 때 웃으면 1류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한지 한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코로나 직후에 시작을 해서 20만 유튜버가 될 때까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작년에 해바라 기타를 사실 자주 썼습니다. 왜? 작년에는 대세 하락장으로 3,300에서 2,100까지 거의 1년 이상 빠졌기 때문에 힘든 날이 많았죠.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좀 기운 주고 싶어서 해바라 기타도 자주 쓰고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 뭐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한 6월, 7월까지는 뭐 한 8월까지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9월, 10월 2달 동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막 작년같이 전저점 안 깨겠지 했는데 막 깨고 내려가고가 지금 거의 2달째 반복이 되면서 오늘 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뿐더러 저도 힘들겠죠. 저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제가 IMF 직후에 주식을 IMF 중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는 코로나 위기 때 이럴 때 대표님은 수익 나셨나요?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화들짝 놀라면서 대답을 하죠. 당연히 손실 난다고. 다만 그 손실을 나면서도 잘 버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게 위험 관리를 계속 하면서 이겨낸 거고 그러다가 다시 반등장에 오면 지수 상승률보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게 반복됐다라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코스닥 시장이 좀 20% 이상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특히나 작년 같은 또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세 하락이라고 확인이 되고 뭐 1년씩 빠질 때는 그런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한두 달에 막 20%씩 빠지는. 근데 지금은 사실 올해 들어서는 하락이 멈췄나?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한 2달 전부터 굉장히 지수가 힘들어지면서 오늘 또 한 번 지지선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지선이었지만 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650부터 출발했던 그런 하락들이 2500을 안 깨려고 버티다가 2500이 무너지고 또 2400을 버티다가 무너지고 2350을 버티는 듯 싶더니 오늘 종가는 차라리 깬 게 낫다. 거래소 지수 오늘 종가 2300 깼네요. 안 깬 거보다 나아요. 차라리 아슬아슬하게 깨고 끝났네요. 2299. 만약에 오늘 2300을 지켰다면 또 그런 분석들이 가능하거든요. 야, 2300은 지켰네? 그러다가 2300 살짝 깨면 또 투매 나오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차라리 오늘 깨진 게 아니에요. 2300이 깨져서 2299입니다. 2299. 일단 차트의 배열상으로는 당연히 완전 역배열은 아직 아니죠. 한 2달 정도 빠졌기 때문에 중장기 이평선보다 꽤 아래에 있지만 완전 역배열 상태는 아직 멀었죠. 왜냐면 121선과 201선의 위치가 바뀌려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완전 역배열은 아니지만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 아래에 위치한 굉장히 힘든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 계속 비교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 수익률과 지수 상승률 하락률, 그리고 또 글로벌 지수의 상승 하락률과 내 우리나라 지수의 상승 하락률, 이런 비교를 사실 잘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좀 과하게 강하면 조정을 좀 깊게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시겠지만 코스닥 시장이 과하게 움직일 때가 있었죠. 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또는 그 2차전지
주들이 굉장히 과하게 움직일 때, 그러면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 증시가 강했고 특히나 코스닥이 너무 강했었죠. 그러면 그게 계속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정상적인 상승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최근 들어서 느끼는 건 지금 한국 증시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글로벌 평균값보다 너무 과한 하락, 뭐 지수 차트로 보건 아니면 고점 대비 하락률로 보건, 뭐 미국 증시는 당연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미국 증시는 당연하고, 최근 한두 달만 본다면 글로벌 1위예요, 하락률이. 특히나 코스닥은 완전히 지금 박살낸 상태고, 그 상승률 대비 하락률이. 그리고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훨씬 약함이 느껴지고,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률이 굉장히 큰데요. 그 하락률이 큰 거에 대해서 제가 역시 또 여러 가지 비교를 해드렸어요.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미국보다 낮으니까 외국인 자금이 나가는 것들, 또는 뭐 우리나라 자체만의 뭐 경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뭐 예를 들어 PF 같은 거 지금 뭐 내년에 뭐 터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사실은 2차 전지가 무너졌던 날이고요. 오늘은 2차 전지에 더해서 반도체까지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를 막 찾아낸다 하더라도 글로벌 전체로도 과매도 구간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전체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2300에서 우리가 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쫄지 마 이런 말 가끔 할 때 있잖아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쓰네요. 왜냐면 올해 들어서는 사실 쫄지 마라는 말을 자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장이 괜찮았었고, 근데 오늘 딱 느낌은, 저도 사실 쫄았거든요, 장중에. 그러면서 계속 마음을 되새기는 거죠. 야, 2300이야. 2300에서 쫄면 2200, 2100을 가락률, 2300에서 2200, 2100 가락률과 2300에서 2400, 2500 가락률을 계속 비교를 해보는 거죠,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는 2300에서 2200을 갈래, 2400을 갈래. 좀 더 길게는 2100을 갈래, 2500을 갈래 해서 위로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어찌 보면은 평균 회귀냐 추세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세 매매 원자이기 때문에 추세를 믿습니다. 근데 단기간으로 이격도가 벌어지면은,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역배열보단 정배열을 좋아해라. 근데 정배열 종목 중에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 조심해야 된다. 그럴 때 장대 음봉이 나오면 팔고 도망가라, 이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에서 돈을 버니까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서 이격도가 벌어지고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하락도 마찬가지죠. 하락적으로 추세 하락이 나온다면 일단 안 좋은 건데, 그 이격도가 벌어질 정도의 강한 추세 하락이 나왔을 때 굉장히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종목보다 지수에서는. 왜? 종목은 망할 수 있지만,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지수는 상장 폐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지금 지수 때는 사실은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기법도 중요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리, 위험 분산 효과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상위 개념인, 내가 지금 주식을 이렇게 손해나면서도 하긴 해야 되나? 또 할 때 손해나는데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해바라기까지 쓰고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해야 돼. 그리고 저도 25년 하면서 뭐 이런저런 거 다 겪어봤지만, 그리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지나고 나면 이겨냈네, 잘했네,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막 들어오신 1년차 또는 2년차 분들, 3년차 분들,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근데 그 힘듦을 이겨내야지 열매를 내 거로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오늘 서두가 길었는데요. 사실 서두가 본론입니다. 오늘 같은 날 장 분석 큰 의미는 없죠. 왜? 아니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승률 상위 잡아봐야 뭐가 있겠어요. 그쵸? 한번 그래도 볼까요? 해바라기 탈 걷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자입니다. 거래소 지수보단 좀 강했네요. 거래소 지수는 2% 이상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1.91, 200일선을 안 깨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지수보단 강하다. LG에너지솔루션 역배열, SK하이닉스 지수보다 많이 빠졌어요. 5%. 사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 지수 하락 평균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도 무너지고 반도체까지 못 버티니까 지수가 거래소 코스닥 할 거 없이 크게 빠졌습니다. 그나마 그 와중에 지수보다 강한 섹터가 있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러스 났고요. 셀트리온도 소폭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룹주 현대차 1% 하락, 기아 1% 하락, 현대모비스 지수 정도.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도 포스코홀딩스 5% 하락, 포스코퓨전 8%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2차 전지가 많이 빠졌고, 반도체 어제는 좀 버텼지만 오늘은 빠지고, 그래서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시총 1위 산업, 시총 2위 산업인데 1위 산업, 2위 산업 원투펀치가 다 빠져버리니까 지수가 맥없이 뭐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이거 대형주들 또는 이런 산업들은 매일매일 빠지기는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과매도 구간은 확실하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주식은 결국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측이 더 중요하냐 대응이 더 중요하냐에선 사실이 대응이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측을 먼저 하고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예측을 했다가 틀리면 틀렸네 하고 대응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 예측상으로는 과매도 구간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반등이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특히 글로벌 지수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 지수에서 2차 전지 반도체가 크게 빠져서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할 애들이 없었고 그나마 버틴 애들은 금융주, 자동차 그룹주, 제약바이오주 정도로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거래가 많은 종목 거의 안 나온다 그랬죠. 또는 시총 상위 종목보다 거래가 많은 종목 안 나온다 그랬죠.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다들 시총이 10조 이상, 20조 이상 되는 애들이에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애들이 워트라는 종목은 오늘 첫날 신규 상장주죠. 그 아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모두 LG화학까지 시총 탑10에서 신규 상장 워트 하나 빼고는 개별 종목에 하나도 자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래대금에서 시총 상위만 있다는 얘기는 활발한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단기 매매자들이 트레이더들이 이쪽으로 샥 가고 이쪽으로 샥 가고 그런 매매들이 나올 땐 시총 무슨 한 5천억짜리 또는 뭐 3천억짜리 이런 애들이 탑10 안에 몇 개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신규 상장 쿼터 하나 빼고는 LG화학까지 다 시총 상위 종목들 뿐이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아마 단기 매매자들은 오늘 손가락 빨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선이 계속되는 구간에서 단기 매매자들은 오히려 손실이 안 클 수도 있어요. 왜? 장이 안 좋으면 단기 매매 안 하면 되니까. 오히려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뭐 손절하기도 그렇고 중장기로 봤으니까. 가격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난 이 종목이 좋아라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손절 못하면은 지금 계속 손실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자들은 어차피 양선이 나오거나 매매할 종목, 매매할 테마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단기 매매자들도 지금 노림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노림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의 급반등이 나오는 시기에는 주도 테마 잡으면 바로 수익이 나니까 대형주의 반등도 따라오니까 아마도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중장기 투자자들 중에 만약 현금을 갖고 있는 비중이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2300에서 사도 되지 않아? 그래서 이 2300에서 구간에서 그런 스마트 머니들, 중장기 투자자 중에 스마트 머니들 또는 단기 매매자 중에 야 이제는 뭐 급반등은 뭐 나올 구간인데 그러면은 그게 모이면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반등장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약간 두리뭉실하게 말할 때가 많죠. 근데 약간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의 시기가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 뭐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등락 현황 보면 거래소 80개 오르고 800개 떨어지고 코스닥 159개 오르고 1400개 떨어졌다는 얘기 10개 중에 하나 오르고 9개 떨어진 거잖아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내 계좌는 평균 3% 정도 계좌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1억으로 10종목을 갖고 있으면 1억에서 지금 한 3,400만 원은 오늘 손실이 나고 그리고 한 10개 중에 1개 정도는 플러스 났지만 9개는 마이너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정말 초단타 트레이딩이 아니고 보유 종목이 있다는 얘기는 오늘 같은 하락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개파락으로 나와서 음선으로 하락할 때 피할 수가 없는 하락이었으니까 그냥 뭐 바다를 들이시는 수밖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들 때 울 필요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고 오늘 손해 났네. 뭐 내일 좀 괜찮아지겠지.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정신 건강상으로도, 그리고 또 정신이 좀 강인해져야지 주대 있게 주관 있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상승률 상위에서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뭐 잡아낼 게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탑 30 상승률 자체가 4%대예요. 4%대면은 잡아낼 테만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아니 2000 종목 중에 200개 올랐고 그 200개 중에 4% 이상 상승이 30개래요. 그러면은 내가 100개 중에 1등 하는 애 잡아봐야 하루 등락률이 4%면 먹을 게 없는 장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테마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래 그렇게 끝났구나 하고 힘든 마음 약간 편하게. 근데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어요. 세무사님은 힘든 날 아예 뭐 꺼버리시나요? 저도 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지금 유튜브 방송도 하는데 뭘까요? 그죠? 힘들다고 밥 굶지 않잖아요. 물론 굶은 분도 오늘 있겠지만 저 좀 살 좀 빠지지 않았나요? 혹시 주식장이 힘들어서 빠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도 뭐 한 10%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10에서 20%? 왜냐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기자님들 이런 인터뷰 중에 진짜 그런 질문 속으로 막 되게 뭐 주식 안 하시는 분인가 이런 그런 질문 딱 그럴 때거든요. 지수가 빠져도 수익 나시죠? 뭐 이런 질문들 손해 납니다. 저도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철학 자체가 요거 이겨내면 또 더 좋게 오겠지 나한테 이런 자세로 하니까. 또 어쨌든 뭐 살 빠진 거에서 가장 큰 비중은 이번 토요일 건대 강연 준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막 종목 이 안 좋은 장 차트 다 무너졌는데 막 19개나 되는 종목을 뽑았다가 또 교체했다가 반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강연 플러스 공연이잖아요. 또 공연을 위해서 해야 될 준비들이 있어서 바쁘게 사니까 살이 빠지네요. 제가 그동안 살이 쪘었는데 안 바빴었나 봅니다. 더욱더 바쁘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댓글 봤었어요. 아니 그냥 주식 분석만 하지 뭘 해바라기 탈 쓰고 뭐 이상한 쓸데없는 농담하고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 불특정 다수의 분들 중에 더 비율이 높은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루에 뭐 10,000분, 20,000분, 많게는 30,000분이 볼 때가 있잖아요. 그 평균 20,000분 중에 만약에 100분 정도가 저 새끼는 뭐 맨날 해바라기 탈 쓰고 쌉소리만 하고 있어. 잡소리, 우리 잡스소리죠. 잡스소리가 잡소리가 아니고 중요한 소리일 수 있잖아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해바라기 탈을 쓰고 그냥 어이없는 실소 터트리는 웃음을 짓고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할 땐 또 하고 이런 이유가 20,000분 중에 100분, 200분은 안 좋게 볼지 몰라도 또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자세, 이런 힘듦을 이겨내는 방법들 이런 걸 많이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귀여울 나이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하고 노래 1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료노는 배고프서 늙고요.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